우리나라가 근대적 의미의 발전을 시작한 것은 불과 70여 년 전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와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짧은 시간에 가난한 개발도상 국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까지 수출하고 K 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근대사의 한 축을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와 우리의 선배 공직자들이 담당해왔다는 사실은 오늘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으로 공직자의 삶을 시작해야 할 여러분, 이 모두에게 우리는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합니다.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여러분, 여러분이 합격하던 그날부터 무수히 들었을 축하한다는 그 말씀,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축하는 합격 축하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무관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그것을 축하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합격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뉴진스의 멤버를 딸로 뒀거나 BTS의 멤버를 아들로 둔 것보다는 조금 덜 기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됩니다. 아무래도 돈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아이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스타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곳 국가인재원의 신임관리자 과정에 입교하신 자체가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교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네 분도 계십니다. 인사혁신처 이인호 차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생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젊은 나이에 이미 인생 대박을 친 것입니다. 첫째,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 기술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쏟은 노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선 이 자리가 이미 출발선부터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생이란 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 삶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다른 잡을 돌아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선택한 하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이미 축복받은 첫 출발을 한 셈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약속받은 인생을 방금 시작했다는 그 말입니다. 셋째,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지위에 한계가 없다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대박입니다.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꿈꾸던 최고 높은 공직의 지위에 서 있게 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성공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약속된 성공적인 미래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상만으로 꿈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공직자로서 주변 동료들과 협업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도 해야만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게 인생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교육생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신임관리자 과정은 56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우리 국가인재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설계할 신임 사무관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앞으로 17주간에 걸친 대장정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17주간의 교육과정은 여러분의 고된 수험생활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휴식과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공직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과정이 또 다른 집중적인 노력을 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생 여러분, 신임관리자 과정은 다음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의 사무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와 국정철학을 체화할 수 있도록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헌법가치에 기반한 공직가치 모듈을 5가지로 세분화하였고 기초 심화, 실천으로 이어지는 3단계를 거쳐 공직가치를 내재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부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시야를 가지기 위해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 교육에 중점이 두어질 것입니다. 둘째, 정책 입안자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무 중심의 정책 기획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실무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법제, 예산, 정책 소통, 국회 실무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방법도 학습하여 정책 의사결정의 각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습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중간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하고 조직 내외의 소통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과목들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여러분은 역량 기반 사례 실습, 현직 선배 공무원들과의 멘토링, 정책 소통 등 다양한 교과목들을 통해서 중간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이 공무원이 된 여러분들에게 큰 꿈을 가진 공직자가, 멀리 세상을 보고자 하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상화된 위기 그 자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에 지속되는 군 긴장과 분쟁, 국제사회의 이 같은 불확실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이 가져온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신보호무역주의와 원자재 확보 문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무장 고도화로 인한 안보 위협을 비롯해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세계 최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 등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공직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여러분은 첫째, 헌법가치, 법치와 공정, 자유시장 경제, 자유와 연대 등 우리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국가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직자는 특히나 큰 꿈을 펼칠 생각이 있는 공직자라면 국가가 공직자인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보다는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없이 공직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국가와 공직자는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공직의 임무를 맡기고 여러분의 지위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국가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국가를 사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올바른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보여주는 과거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누게 되는 과거와의 대화일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까지 보여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횃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의 횃불을 미래 세대에게 건네주어야 할 소명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역사란 팩트와 그 팩트를 전제로 한 해석일 것입니다. 왜곡된 팩트에 기반한 역사 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잘못된 역사적 인식은 우리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파괴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건국한 우리 대한민국을 젖먹는 최악의 적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 상당수가 이 나라 최고위급 공무원의 지위로까지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리더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는 위대한 리더를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에 고위공직자로서의 꿈을 간직하고 계시다면 행정가로서의 실무적 능력 위에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충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근대적 의미의 발전을 시작한 것은 불과 70여 년 전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와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짧은 시간에 가난한 개발도상 국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까지 수출하고 K 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근대사의 한 축을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와 우리의 선배 공직자들이 담당해왔다는 사실은 오늘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으로 공직자의 삶을 시작해야 할 여러분, 이 모두에게 우리는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합니다. 넷째,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헌법 66조에 규정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을 보조해야 할 모든 공무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언제든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경계하고 주목하는 중국의 대만을 향한 위협, 그 위협은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이 직면한 직접적인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핵과학자 해커 교수, 이런 분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안보면에서 지금처럼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라면 당장 자신의 눈앞에 놓인 행정실무만이 아니라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 나라 안보 현실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영토를 보존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항, 헌법 46조 2항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무원 헌장 등 이 모두가 공무원인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무게가 일반 국민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의 기준과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공직가치라는 나침반 위에 책임있는 국가관, 올바른 역사관, 명확한 안보관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17주 동안 여러분은 달라지고 성장하고 나날이 성숙해지면서 믿음직한 공직사회의 관리자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이 개인의 발전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어가는 것도 좋지만 좋은 동기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제69기 동기생이라는 공동체 의식은 공직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평생의 인연이자 어려울 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동지 의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서 행정을 펼치시게 될 그 노력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공직사회의 뉴진스와 같은 존재, BTS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인재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교를 환영하며 사무관으로서 공직을 시작하시게 된 여러분의 힘찬 첫걸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